자, 이제 우리가 또 우리 기초적인 공부를 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현 사장님 정말 호전되는 모습이 너무 반갑고요. 완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 호스트로 하신 분들은 수락을 바로바로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리국장님.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새해 들어서 직급 가신 분들도 많고 또 수락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앞에 화면에 수락이 자꾸 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좀 걸리네요. 올 새해 들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신규 도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유지 도전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직급들을 도전을 하시고 또 설 명절까지도 껴서 연휴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직급도 가고 나서 조금 더 좀 이렇게 느슨해지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기초적인 성공의 8단계를 오늘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벽하게 정말 성공하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막 시작하시는 본부장님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쭉 얘기했는데 또 다시 시작할게요. 자, 올 들어서 새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직급 유지 도전을 하시면서 신규로 나오신 분들도 많고 직급 도전은 끝나고 또 명절까지 세셨어요. 명절 세고 나면은 조금 더 이제 생각이 좀 느슨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은 내가 빨리 오토 판매사로 성공을 할까라는 생각도 간절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공자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애터미의 그 성공 방향은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세요. 그리고 오토 판매사 방향대로.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A코어 그 일지를 쓰면서 하세요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급한 마음에 정보를 듣고 내가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명단을 가지고 현장으로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순서를 지키지 않고.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좋은 소리만 듣나요? 아니죠. 네트워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좋지 않은 소리도 듣고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정말 어렵네. 생각보다 어렵네. 라는 생각에 방향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이 반드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제대로 내가 꿈과 목표를 제대로 설정을 하고 결의결단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미나에 가게 되면 석세스 세미나에 가게 되면 인생 시나리오가 꽂힙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많은 분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잘 살고 사랑하고 공헌하는 삶을 생생하게 꿈꾸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종이에다 적어서 책상 위에 머리맡에 다 곳곳에 시각화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해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잘 살고 사랑하고 공헌하는 삶 해보지 않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막연했는데 정말 저는 간절한 거, 그 중에서도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지 되는지 그 간절함을 하나만이라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를 찾고 나서 뛰다 보면은 인생 시나리오를 쓸 때마다 나의 구체적인 인생 시나리오가 자꾸 생각이 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쓰게 됩니다. 저도 애터미를 시작하기 전에 음식점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윤자연 사장님과 똑같은 질병이 있었어요. 악성 빈혈. 제가 몸에 조혈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평생을 저는 빈혈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50대 중반에 가게를 하면서 식당을 하다 보니까 몸이 체력이 굉장히 많이 딸리고 점점 피가 빠지면서 더 이상 가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게를 그만두고 한 3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수입이 끊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있는 돈을 까먹고 나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노후에 정말 어, 음?
이 수입이 없고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극빈층으로 내려갈 수 있겠구나. 결국은 내가 폐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우울해져 있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애터미를 만나서 세미나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회장님 강의 속에서 저는 그 애터미가 내 노후를 준비를 할 수 있고 연금성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그런 강의를 듣고 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2년 안에 그래. 나는 2년 안에 이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제가 아파서 뭘 할 수도 없고 노동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나는 이 노후 준비를 내가 여기서 한번 해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2년 안에 해야 되겠다. 제가 왜 2년 안에 그 연금성 소득을 만들려고 결단을 했냐면 그렇게 강의를 듣고 나오는데 우리 두 분 총장님이 저를 앉히고 사장님 2년만 시스템에 합류하세요. 그러면 연금성 소득으로 200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그날로부터 결단을 했어요. 맞아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2년 안에 200만 원의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결의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의결단을 할 때 어떤 세 가지의 결의결단을 했냐면 죽어도 저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세미나 빠지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이 사업이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배워야 되겠구나. 미팅 참석, 각종 스폰서에 하는 거 센터 조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의결단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무점포 마케팅이기 때문에 점포가 없고 내가 제품을 써봐야지 소비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다 하나하나 다 써봐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결의결단에서 긍정적인 사고, 주도적이고 대가지불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완전히 지뢰밭이더라고요. 정말 거절을 받으면 총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부정적인 생각을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과연 나도 이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제가 결단하기를 세미나에는 올인하기로 했잖아요. 석세스 세미나에 가서 많은 분들이 인생 시나리오 발표를 하고 또 성공자들의 스피치를 듣고 성공자들의 강의를 듣고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점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존감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성현 박사님 강의 들을 때는 내가 성공을 하고 싶어서는 태도가 중요하다. 항상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 작성을 할 때는 또 생생하게 거기서 다시 또 꿈을 꾸고 다시 꿈을 꾸고 내가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또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제 안에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저는 구체적으로 써서 책상 위에 침대맡에 써놓고 매일 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톡에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를 매일매일 외쳤던 것 같아요. 초보 시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고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왔습니다. 주도적으로는 내가 이 사업을 모든 스폰서들이 안내해 주는 대로 내가 따라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왔고 이제 대가지불에서 제가 많은 고민을 많이 했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대가지불에서는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거절을 하고 정말 모르는 사람이 거절하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고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아는 지인들, 친구들, 정말 내 주변에 정말 가까이 있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정말 들어줄 법도 한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거절을 하고 왜 그 사업을 하느냐고 할 때 자존심이 진짜 많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하다 보니까 자존감까지도 내려가면서 이 사업을 내가 해야 되나?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또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더구 임페리얼님께서 이 네트워크 사업은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지 성공합니다라는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강의를 듣고 맞아. 내가 이렇게 이런 것도 극복해야지 이런 대가지불을 해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가지불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악성 빈혈이 있었어요. 정말 악성 빈혈 때문에 저는 평생 어릴 때부터 악성 빈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몸에 피가 거의 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정말 그 면역이 떨어져 있는 일상생활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 세미나에 올인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 세미나 앉아서 세미나 강의 들을 때 쉽지 않았어요. 긴 시간에 사람들 많은 곳에서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 그때는 세종시에 가고 또 이제 석세스 세미나에도 갔을 때 1박 2일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강의를 듣고 할 때는 계속 쓰러졌어요. 강의 듣다 쓰러지고 길게 밥줄 늘어져 있는 밥줄 쓰다가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대가 지불을 하면서 내가 세미나 시스템에 합류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다녔어요. 그러면서 저 역시도 해모임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몸이 조금씩 호전되면서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대가 지불은 제가 2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고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저는 장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입이 당장 끊겼어요. 누가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부업을 할 수 없잖아요. 2년 동안에 제가 이 사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부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지? 근데 한 달에 생활비가 300, 400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도 있었고 관리비야 보험료야 이 3, 400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서 생활비를 하고 이 몰입을 하지?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과감하게 집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집을 정리를 하고 왜 제가 집을 정리를 했냐면 저는 장사를 해봤잖아요. 장사를 할 때 보통 몇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작게는 1억, 많게는 2, 3억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장사도 해봤고 또 몇 억씩 까먹고 보기도 했어요. 그러면 내가 2년 동안에 이 시스템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회비용은 내가 대가로 치를 수 있겠구나 싶어서 과감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안에 제가 이 연금성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내면 그 뒤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종의 목표가 오토 판매사래요. 그러면 그것만 하고 나면 저는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을 하고 열심히 2년 동안 했습니다. 진짜 주도적으로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배우려고 애썼고 스폰서들이 안내해 주는 대로 긍정적인 사고로 주도적으로 대가 지불까지도 하면서 했는데 2년이 됐을 때 200이 됐을까요? 안 됐어요. 2년이 되니까 수입이 제가 일주일에 보통 한 4번 내지 5번 정도 수당을 맞았더라고요. 그러면 분기별로 한 150만 포인트, 160, 170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 같으면 2년 동안 생활비도 다 썼고 또 이렇게 열심히 2년 동안에 200이 안 됐는데 포기할 수 있을까요? 결단이 제대로 안 됐으면 포기도 했을 수도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확고한 게 노후 준비에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2년 안에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2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왜 200이 안 됐지? 무엇이 잘못됐지? 재점검을 했을 때 저는 목표 설정에서 잘못됐던 거예요. 제가 2년 안에 열심히 해서 200을 만들기로 했는데 200이 안 됐어요. 그러면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2년 동안에 제가 무엇을 얻었냐면 이 사업은 정말 될 수밖에 없겠구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를 다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년에 하기로 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1년 안에는 반판매사까지는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주도적으로 정말 긍정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수동적이었어요. 세미나에만 무조건 가면 200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오로지 세미나에만 가서 배우고 제가 제품 써보고 그거는 주도적으로 했지만 이 목표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세워서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하고 맞아. 이 목표는 내가 잘못된 목표구나. 그래서 다시 저는 세부적으로 목표를 세우면서 그때부터 이제 파트너도 나오셨겠다. 같이 재심합력해서 우리는 가는 일이에요. 파트너와 같이 재심합력에서 뛰면서 같이 목표를 가지고 또 이제는 전반기 하반기를 이거 수동 유지 도전을 계속 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유지도전하는 거를 결단을 내리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캐리어에다 물건을 바리바리 싸듭니다.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비자를 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카드 긁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현장에 우리는 같이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고 현장에 뛰면 뛰는 만큼 나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리어에다 물건을 싸들고 차도 없기 때문에 그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도 물건을 가지고 또 버스를 이용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면서도 잔뜩 물건을 가지고 많은 소비자들을 만들어 다니면서 전반기, 하반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6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가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왜 성공하시는 우리 성공자분들이 그 깔딱고개라는 거를 넘어가야지만이 수동 판매사를 반드시 내가 해야지만이 오토 판매사로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서 이렇게 그냥 시스템에 합류하고 가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6개월 하니까 오토 판매사가 넘어갔고, 그러면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되면은 제 하위 파트너는 또 반 판매사 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같이 목표를 세우고 또 뛰다 보니까 그 파트너도 6, 7개월 되니까 오토 판매사가 올라가고, 또 그 하위 파트너도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오토 판매사가 올라가고, 이게 방향입니다. 방향 설정을 우리가 잘못됐었고 내가 또 일이 조금 늦어진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처진다든가 뭔가 속도가 나지 않는다 싶으면 우리가 목표를 세웠던 것들을 아니면 결의결단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꿈과 목표, 내가 왜 애터미 사업을 하는지는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갖고도 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해요. 간절한 꿈 하나만 가져. 그러다 보면 수많은 꿈을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서 또 정립이 되고 또 늙혀가고 내 인생 시나리오를 점점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균형 잡힌 삶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내 꿈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신규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스폰서들이 안내해 주는 대로 이렇게 복제할 수 있도록 잘 따라서 하시고, 또 기존에 사업하신 분들은 결의결단이라는 거는 내가 팀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결의결단을 하지만 팀장을 가도 또 국장이 가도 본부장이 가도 내 사업이 무엇인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싶으면 결단의 법에서 아니면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면은 조금 더 빠르게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의결단을 해서 우리가 명단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나가게 되죠. 명단은요, 우리가 1번이 제대로 되어 있고 2번에 결의결단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3번부터는 이제 행동으로 움직여야지 돼요. 행동으로 움직일 때는 우리 성공하신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행동 목표가 반드시 있으면 그 행동 일지를 쓰시라고. 그게 A코입니다. A코 노트에다가 명단을 쭉 쓰시면 돼요. 명단을 쭉 쓰셔서 예단하지 말라고 하죠. 예단하지 말고 목표 명단을 쭉 쓰시면서 아는 사람은 모두 다 적으시는 거예요. 적고 빠르게 스폰서와 같이 명단을 가지고 내가 애터미를 하고 있다는 걸 알리러 다니십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명단을 그렇게 얘기해서 명단을 갖고 예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도 1년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은 예단부터 하세요. 예단을 해서 이 사람은 쭉 명단을 보고 이 사람 성향을 다 파악하고 이분한테 갑시다, 이분한테 갑시다 얘기를 하면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저분은 저래서 안 되고 이분은 돈이 많아서 안 돼요. 이 제품 안 써요. 이 사업도 안 해요. 이 사람은 뭐 까칠해서 갈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돈이 너무 없어서 애터미 제품을 쓰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990원짜리 돈이 없어서 칫솔도 못 쓰시나요? 반드시 예단은 하면은 내가 1, 2번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왜 애터미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예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반드시 정립이 되면은요, 미쳐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제품 가지고 이렇게 정말 소비자를 만들어 가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써봐야지만이 정말 그 소비자를 만들어 갔을 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려면 저는 명단이 나와서 정말 많지 않은 명단이지만 진짜 주도적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제품을 제대로 써보지 않고 내 모습이 변화되지 않으면 소비자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명단은요, 밭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씨를 뿌릴 밭으로 보시면 돼요.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벌겠다고 나왔는데 예단을 해버려요. 밭이 없어요. 명단이 없다라는 건 밭이 없어요. 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내가 씨 뿌릴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은 제품이에요. 제품을 내가 제대로 써보고 정말 이 제품이 만족을 하고 치수를 써보고 치약을 써보고 이 제품이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명단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단을 해버리면은요, 결국은 어떻게 해서 스폰서들랑 예단한 그 소비자를 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찾아가면은 이미 다른 데 가입이 되어 있어요. 가입이 되어 있을 때 이제 마음이 급해져요. 야, 나 그거 언제 가입했어? 누구한테 가입했어? 야, 그거 언제 올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정석으로 명단을 쭉 써서 예단하지 마시고 스폰서들랑 빨리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내 좌우에 멤버십으로 계속해서 나한테 연결해서 멤버십으로 좌우로 회원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은 각 사람마다 성향이 다 있어요. 정말 제품을 가입하고 회원가입을 안 하고 써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 제품이 좋아서 가입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가입을 하고 그냥 칫솔만 치약만 쓰시는 분도 있고, 또 가입도 안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명단으로 순위를 딱 우선순위를 적어서 같이 후속 관리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명단하고 초대하고 후속 관리는 하나의 세트로 다니셔야 돼요. 명단 관리를 했으면 그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 명단이 없어도 어떤 사람은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명단이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떤 거에 제가 이 사업을 결단을 하고 200만 원의 연금성 소득을 만들려고 결단을 했냐면, 세미나에 갈 때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내 애터미는 내 인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맥으로 내가 정말 큰 돈을 벌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저는 그걸 무한 단계의 그 명단을 인맥을 알아버린 거예요. 아, 내 인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이 명단으로 인맥으로 내가 무한 단계에서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요, 내가 명단이 없죠. 아무리 없어도 한두 명은 있습니다. 한두 명 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 한두 명 가서 그분들한테 제품 쓰게 하고 그분들을 정말 어떤 곳에 관심이 있는지, 이분이 연금성 소득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노후 자금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자녀의 뭐 상속하기 위해서 관심이 있는지, 진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관심이 있는지를 명단 작성을 하면서 파악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소개받는 거예요. 소개받으면서 그분들이 제대로 쓰면서 수당받는 방법을 또 가르쳐주고, 수당 방법을 가르쳐주면 반드시 소개가 나옵니다. 정말 제품 좋고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반드시 소개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소개받은 사람은 내 명단으로 내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다른 사람의 명단이 내 명단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고 또 제품 들어가게 하고 또 소개받아서 가입하고 소개받아서 좌우로 계속해서 멤버십을 만들어가고 내 두 줄 네 귀에 정말 연결하는 일을 우리는 꾸준히 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미리부터 그냥 예단을 하고 그렇게 이 사람도 안 돼요. 저 사람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의 비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초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 정말 돈에 관심이 있어서 긍정하는 사람들을 바로 그냥 그 사람들을 세미나에 초대하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줌이 많이 활성화됐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줌을 통해서 비전도 줄 수 있고, 그리고 다가가서, 요즘은 비대면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많이 모일 수는 없지만 2명, 3명씩 모여서 그 제품으로 초대하시면 돼요. 그냥 세미나로 바로 초대하거나 스폰서를 바로 연결해서 초대하지 마시고요. 제품으로 초대해서 3명씩, 4명씩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품으로 초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마사지 해주면서 우리는 그래야지 내가 제품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자라면은 100% 제품을 애용을 해야지 됩니다. 제품 애용하지 않으면은 소비자도 만들 수도 없고 명단 가지고 현장에 나갈 수도 없고 초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제품이고 그렇게 좋은 건강기능식품이고 하면 먹고 당신 모습을 보면은, 아니, 화장품이 그렇게 좋은데 당신 모습이 어찌 그래요? 그 얼굴이 어떻게 당신 얼굴 보고 화장품 쓰겠어요? 라는 소리 듣지 않으려면요, 진짜 내 모습을 많이 갖고 와야지 돼요. 정말 제대로 제품을 애용을 하시고 정말 머리 스타일도 제대로 잘 가꾸시고 복장도 단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소비자들을 모여서 제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 없고요. 정말 자기가 써보고 특징과 그 느낌, 감동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사지 해주면서 마사지하면서 그 제품에 대해서 특장점을 설명을 해주고 이 제품을 이렇게 쓰니까 내 모습이 이렇게 변했어요라고 자연스럽게 신뢰 쌓게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 이 제품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내가 생활비 어차피 쓰는 거 생필품을 바꿔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돈이 모아서 이렇게 이것이 연금성 소득이 될 수 있어요라는 설명을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 그래요? 나도 이 제품도 써봐야지. 그럼 이 제품도 써봐야 되지. 그런 관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품 관리를 하면서 그 속에 이제 스폰서를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한테 또 초대를 하면서 스폰서가 또 비전도 주고 스폰서가 또 나는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나도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하면서 연금성 소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분들도 이제 부업자로라도 또 설명을 해드리고 전업으로 할 수 있는 또 설명도 해드리고 그러다 보면 마음문이 조금씩 열리면서 그때 이제 세미나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줌이 지금 많이 활성이 되어 있잖아요. 줌으로 또 소비자들끼리 모여서 또 같이 소비자 그 제품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추려서 또 원데이 세미나도 초대를 하고 석세스 세미나 초대하고 기초사업 설명회 초대를 하면서 이게 초대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가운데서 제품을 테스트하고 또 우리 음식을 가지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또 우리 고등어도 있고 굴비도 있고 뭐 많잖아요. 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신뢰를 계속해서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도 비교해주고 성분도 비교해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거기서 제품을 다시 쓰려고 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관심을 안 갖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요즘같이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인가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꾸 연결을 해서 내 두 줄 내구에 멤버십으로 엮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 또 사업자나 부업자로 만들어가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초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초대도 굉장히 줌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초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롭게 초대하시면 됩니다. 정석으로 오프라인 때처럼 우리가 찾아가서 세미나에 또 가야 되는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줌에서 있는 자리에서 같이 가서 같이 들으면 그게 초대인 거예요. 그렇게 초대를 해서 이제 사업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업 설명은요. 저도 초창기 때 사업 설명하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어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 앞에 가서 정말 내 이름 석자 하나 발표하기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게 반복적인 일이더라고요. 우리는 지루함을 반복으로 하는 게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 STP 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자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인생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나의 소개하는 것도 스피치로 생각하시면 돼요. 1분 스피치 하시면 돼요. 1분에서 2분 사이에 내가 이 사업을 왜 했고 또 지금은 어떻게 여기서 꿈을 이루어가는지 그 스피치로 생각하시면 그것도 STP예요. 그리고 회사 정말 많은 자랑거리가 많잖아요. 정말 우리 회장님 자랑거리도 많고 회사가 지금 글로벌로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지금은 회사 연간 2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거를 짤막하게 1, 2분짜리를 내가 딱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해서 스피치 하는 거예요.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스피치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스피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플랜도 내가 이렇게 정말 수당을 받아가고 우리는 그 보상 플랜 특징만 얘기해도 되고요. 특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소비자로 있으면서도 마트 체인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금성 소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소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하면은 어려워요. 짤막하고 1, 2분짜리를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고 나서 내가 제품 쓴 거, 제품이 정말 잘 써보고 이 제품에 대해서 또 스피치하는 거예요. 그거를 1분하고 2분하고 3분하고 4분하고 5분짜리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이게 스피치 하는 거가 STP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사업 설명이에요. 그러다 보면 회사 조금씩 제품 조금 보상 플랜 조금씩 하고 비전 조금 하면은 그게 비전도 30분짜리 만들었다. 1시간짜리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겨요. 그 자신감으로 우리 사람들 앞에서 사업 설명을 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팀 미팅 할 때 보통 한 5명씩 또 10명씩 이렇게 많은 분들은 또 10몇 명씩 이렇게 팀 미팅을 할 때 1분 스피치를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팀 미팅 할 때 아니면은 우리끼리 또 미팅을 할 때 신규도 그때를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신규를 초청해서 각자 기존의 사업자들이 스피치를 나는 이것 뭐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딱 1분 하시는 거예요. 애터미 하기 전에는 무엇을 했고 또 지금은 애터미를 통해서 어떤 꿈을 이루어가겠다라는 거를 간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써본 것들을 돌아가면서 자발적으로 1분씩 하는 거기 때문에 1, 2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제품 써보고 정말 감동을 받고 이렇게 좋은 아까 우리 윤장현 사장 그렇게 스피치 하는 것처럼 하면은 신규분들이 오셔서요. 저런 사람도 사업을 하고 있네. 저런 분들도 제품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네. 저분도 저렇게 저 제품이 저런 제품이야 하면서 거기에서 동기부여를 받고 그럼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네. 나도 써봐야 되겠네. 이런 사업이야? 그러면은 제품도 쓸 뿐더러 사업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게 STP예요. 그게 사업 설명이고 그 안에서 줌으로 그 안에서 그거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 설명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면은 어려움 없이 사업 설명도 잘 해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후속 관리입니다. 그렇게 사업 설명을 하고 후속 관리를 할 때는 제가 아까 명단 작성하고 초청하고 이 후속 관리는 항상 세트로 다녀요.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에요. 후속 관리는 명단 작성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씨를 뿌렸던 사람들, 정말 긍정적이고 주도적으로 제품을 썼고 소개도 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집중 관리 대상자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신뢰 쌓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후속 관리예요. 이런 분들을 관리하면서 알곡 찾아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사업 설명으로 사업자로 끌어내기 위해서 부업자도 만들고 사업자도 만들고 그 속에서 사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오토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수당 받으면서 내가 제품 쓰는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게 우리가 후속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후속 관리할 때 우리가 정말 내 모습이 진짜 잘 가꿔져 있어야 돼요. 그냥 머리도 아무렇게나 하고 내 피부도 그냥 제대로 제품 쓰지 않고 가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제품 쓰는 사람들한테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알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프로답게 내 메모세라든가 내가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내가 제품 하나라도 가서 제대로 공부하고 가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나를 정말 상품화 시키는 거예요. 프로답게. 그렇게 해서 후속 관리를 하는데 현장에 가서 후속 관리를 할 때 그냥 죽치고 앉아있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수다쟁이 장사꾼으로 봅니다. 내가 전달해야 할 거, 내가 비전주의해야 할 거를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공부를 하고 전달사항을 딱 얘기하고 오시는 거예요. 자, A, B, C, D가 있어요. 명단을 쭉 작성을 해요. 오늘은 이 3명에 대해서 후속 관리를 하러 가면은 그 3명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제품에 관심이 있는지, 돈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상속에 관심이 있는지 공부를 하고 해서 그 부분에서 터치를 해주십니다. 터치를 해주시고 내 머릿속에 잠정적으로 나 이분은 같이 사업을 해야지. 사업자로서의 후속 관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부업가로서의 후속 관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소비자로 후속 관리하는 사람은 분류를 다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래서 소비자로 후속 관리하는 사람은 소개를 계속해서 받아나갑니다. 사업자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명단을 작성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소개받아가는 일을 해요. 소개받아서 제품이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 제품이 48시간 이내에 그분이 제품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품 들어가 놓고 내가 확인하죠. 그분이 제품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그 제품에 대해서 느낌이 어땠는지, 정말 아니면 내 피부를 화장품을 쓰고 피부가 뒤집어졌는지 아니면 반응이 좋은 건지를 확인을 분명히 하셔야지 됩니다. 제품이 들어가고는요. 단순한 칫솔이 들어가더라도 다시 확인을 하시고 그분 제품을 통해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우리는 관리가 들어가야지 돼요. 그렇게 그분들이요. 자발적으로 처음 제품 쓰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 제품을 쓰고 좋으니까 다시 저한테 주문을 안 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끈기 있게 6개월 동안은 충분히 후속 관리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주문을 들어오고 이 제품이 진짜 좋으네요 하는 거를 최소한 6개월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그분들을 다시 앱도 깔아주고 자발적으로도 주문해서 본인들이 쓸 수 있고 또 수당 받아가면서 또 제품 쓸 수 있는 방법을 또 가르쳐주고 이게 후속 관리인 거예요. 후속 관리를 할 때 반드시 분류를 쭉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 경험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노하우를 많이 쌓으셔야 돼요. 그렇게 다니다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이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돼요. 부정적이니까 나는 이 사람은 그냥 제키고, 긍정적인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요. 부정적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를 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돌리는 게 내 노하우입니다. 자, 네트워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지, 제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돼요. 제품에 대해서 부정적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제품을 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케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성공의 3원칙이 내가 먼저 100% 제품을 애용하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 하면은 이 제품이 나의 성공의 도구가 됩니다. 이 도구를 갖다가 내가 써보지 않고 소비자를 만들어갈 수 없고 후속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제품을 제대로 써보고 이 제품을 썼을 때 특징과 감동과 느낌, 내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정말 효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 거절을 했을 때 제품에 대해서 거절했을 때 내가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제품을 써보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고 우리는 이게 복제 사업이잖아요. 내가 정말 이런 1번부터 8번까지 복제를 잘 해야지만이 내가 완벽하게 셀프 리더가 돼야지 내 하위에 파트너가 왔을 때 반드시 잘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복제 사업이에요. 근데 내가 제품을 안 써보고 현장에 가서 파트너랑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소비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업자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복제해 나가는 거예요. 소비자 후속 관리는 내가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파트너 후속 관리가 있어요. 파트너와 같이 현장에 같이 내가 했던 부분들을 똑같이 같이 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한 파트너만 가지고 계속 현장 다닐 수 없습니다. 나도 스폰서의 후원을 받고 안내를 받고 현장에 가서 똑같이 복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제를 하면서 내가 또 셀프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또 가서 내가 제품을 제대로 애용을 하고 또 소비자 만들어가고 파트너 또 사업자 만들어가고 하는 거를 내 스스로 하셔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트너와 같이 현장에 다니면서 내가 현장에 다니면서 많은 노하우를 겪었던 것들을 안내해주고 가르쳐주고 나는 또 그 파트너를 셀프 리더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현장에 다니면서 후속 관리를 통해서 또 현장 안내를 해주고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2년에서 3년만 완벽하게 이렇게 복제를 해서 가면은 정말 이제는 애터미에서 완벽한 성공자로 무뚝 설 수가 있고 이런 사업 설명이라든가 정말 찌질이도 못났던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1시간씩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업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왔을 때 이제 많은 소비자도 나오고 파트너도 나오고 또 이제 그 파트너들 나왔을 때 상담을 해야 돼요. 파트너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잖아요. 조직이 조금 더 커지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 사업은요. 네트워크 사업은 상담에서 상담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초창기 때는 초보 사업 때는 상담이 뭔지 몰라요. 그냥 스폰서의 후원 받고 현장에 다니면서 막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조직이 커고 팀장이 가고 국장이 가고 본부장이 가잖아요. 조직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담할 계기가 참 많습니다. 상담을 할 때는 항상 멘토를 정하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초창기 때는 우리 두 분 총장님을 멘토로 삼고 계속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조금 진행하면 일이 안 돼서 상담을 하고 관계 속에서 좀 뭐가 어그러지면 상담을 해야 되고 내가 좀 뭔가 속도가 안 나면 상담을 해야 되고 정말 신 총장님한테 가서 저는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 시절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상담이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왔다고 해서 상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상담을 많이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정말 긍정적으로 파트너를 상담을 해주셔야 돼요. 칭찬,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 파트너하고 상담했던 내용을 절대 다른 데에다가 옮기면 안 돼요. 그로 인해서 갈등이 또 생기게 됩니다. 정말 상담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쉽지만 상담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상담을 그분의 정말 무엇이 원하는 건지 어떤 내용을 원하는 건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지 돼요.
파악을 해서 내가 그 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업라인 스폰서한테 우리는 반드시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상담이 이루어져서 그 파트너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스폰서는 항상 방향을 제대로 안내해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항상 긍정적이고 그 파트너가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하는지 그 취지를 잘 파악을 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복제입니다. 우리 네트워크 사업이 가장 핵심이 이렇게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쭉 하면서 마지막에 복제인 게 1, 2, 3, 4, 5, 6, 7번을 제대로 내가 먼저 셀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복제를 하는 거예요. 스폰서의 안내를 받아서 내가 먼저 복제를 하고 내가 복제하고 나서 파트너한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줄 내그에 많은 셀프 리더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일을 없애는 일을 하면서 내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또 다른 일을 그 단계별로 또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토 판매사 되기 전부터 내가 현장 일이라든가 모든 일들을 복제를 하는 거예요. 인생 시나리오도 제대로 쓰는 복제, 결의결단 제대로 하는 복제, 명단 작성 제대로 해서 내가 정석으로 따라서 하는 복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초대하는 거, STP 하는 거, 후속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복제를 잘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내 하위 파트너 왔을 때 제대로 안내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 복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국장이 돼서도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내 하위에 셀프 리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내가 현장도 나가야 되고 명단도 작성해서 파트너랑 가서 같이 해야 되고 그러면은 너무 일이 지쳐가지고 결국은 이게 뭐야. 이거는 정말 시스템 사업이고 같이 협력해서 재심합력해서 가야 되는데 나 혼자만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대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셀프 리더를 많이 육성하고 양성하는 일을 해나가는 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제는 내가 먼저 복제를 하고 그다음에 하위 파트너들에게 제대로 안내해 주는 거. 그게 복제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또 이렇게 두서없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해왔던 거, 또 우리 초보 사업자들이 지금 방향을 잡고 가는 거가 이게 방향이라고 해요. 성공을 오토 판매사로 가는 방향인데 이 방향을 제대로 잘 내가 숙지하고 안내에 따라서 잘 주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대가 지불하면서 사업을 하려고 결의결단 하신 분들은 올 한 해 정말 다 모든 분들 지금 시작했다 할지라도 오토 판매사로 다 우뚝 서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